이더리움도 지금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 내로는 될 것 같아요. ETF가 한 달 내로 승인이 되면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이제 승인 난다는 확정 뉴스가 나오면 그때 엄청 오를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진짜로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찐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내년 한 1분기 요쯤에 보면은 그때는 한 1000만원 정도는 저는 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요쯤 되면은 그냥 뭐 많이 매도하려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애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7월 2일이나 3일이나 4일 요쯤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반환시켰다고 합니다. 7월 2일이면 내일인데 내일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되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중에 제임스 세이파트란 사람이 있는데, 빨리 되면 한 7월 8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늦게 되면 7월 말이나 아주 늦으면 8월 뭐 요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이더리움 투자하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이더리움도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한 3200 정도 빠졌을 때 요때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때 사신 분은 저는 위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운트곡스 물량 비트코인 풀리면 그때 같이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ETF 호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라고, 지금 가격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9월쯤 되면 4,000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4,000불 뭐 이미 6월 달에도 왔던 거니까 5월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하면서 딱 4,000불은 아니지만 3,977, 뭐 거의 4,000불이죠. 4,000불이면 한 560만 원 선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다시 좀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를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한 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운트곡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요 저점은 갱신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 갱신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3,100에서 3,000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손익비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투자가 뭐 더 좋은 투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일단 비트코인 좋아하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더리움도 지금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달 내로는 될 것 같아요. ETF가 한 달 내로 승인이 되면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이제 승인 난다는 확정 뉴스가 나오면 그때 엄청 오를 거거든요. 요때 뭐 수익 실현하시려면 그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때 좀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더리움이 진짜로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찐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연말까진 몰라도 한 내년 초 정도 보면은, 내년 한 1분기 요쯤에 보면은 그때는 한 1000만원 정도는 저는 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아직 500만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500이라고 칠게요. 5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만 돼도 2배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2배 정도 수익은 작은 수익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더리움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고만고만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더가 2배 오른다. 그럼 뭐 비트도 뭐 한 2배 정도는 오를 것 같고, 이더가 한 3배 오른다. 그럼 비트도 거의 한 3배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뭐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막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더가 4배, 5배 오르면 뭐 그러면 엄청 커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더 한 2천만 원 정도는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긴 한데, 전 여기까지는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전 한 요쯤 되면은 그냥 뭐 많이 매도하려고요. 뭐 2천만 원 되면 좋지만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잘 가주면 좋겠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그 와중에 좀 계속 좀 오르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대체로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숏 물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숏이 청산당하면서 숏 스퀴징 나가지고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추세로 가면은 64,000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럼 64,000 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58K 여기는 못 가는 거냐? 뭐 그건 모르죠. 네, 그건 저도 모르고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으니까 대비는 해두시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상방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 반반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일본 뉴스인데요. 지금 일본은 엔저가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엔화 가격 환율 좀 볼게요. 지금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제가 엔저 있다, 엔화 투자 어떨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2월이었나 3월인가 그때 방송을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때 얘는 뭐 이자도 없고 하니까 좀 애매하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더 빠질지는 몰랐는데 더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엔화 투자하는 거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시고, 솔직히 엔화 투자할 바에는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일본인들은 당연히 엔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엔화가 많은데 계속 빠지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너무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매수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이 다 식었는데 일본에서 엔화가 계속 빠지니까 그럼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소니면 뭐 일본에서 엄청 큰 회사죠. 소니가 암호화폐 거래소인가 봐요. 약간 어느 정도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래소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사업도 소니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정도 되는 데가 뭐 빗썸을 인수했다. 약간 요 정도 뉴스인 것 같아요. SK가 빗썸 인수했다. 이거 되게 뭐랄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뉴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일본은 지금 일본 살고 계신 분들은, 네, 저라면 내가 만약에 일본에 있는데 엔화가 많다. 그럼 저는 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단기 흐름이고 뭐고 그냥 있는 돈 다 비트코인 살 것 같습니다. 생활비 정도만 빼놓고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엔화는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계속 오른다고 치면 그 격차가 상당해질 것 같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 비트코인 강국이 될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 더 많이 매수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백이라고 있어요. 미스터 백. 썰에 의하면은 이게 한국 쪽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하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몇백 개씩 사는데 개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업비트 계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런 뭐 썰이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스터 백이 지금 엄청 사고 있어요. 6월 29일에 한 600개, 700개, 800개 샀고요. 여긴 200이니까. 얘가 맨날 100개씩 사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100인데 최근에 6월 29일에 한 800개 사고 6월 28일에 200개 사고 27일에도 100개, 100개, 100개. 원래 이렇게 사요. 하루에 100개씩 사가지고 미스터 100인데 29일에는 한 번에 800개를 삽니다. 왜 한 번에 800개를 샀을까요? 혹시 7월 1일 날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기 전에 미리 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보단 투자 잘하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오르지 않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보통 이유를 막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면 이거 왜 오르는 거지? 막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유는 뭐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유는 뭐 누가 이렇게 사부작 사는 걸 수 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게 진짜 이유인지 가짜 이유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 누군가 매수하고 있다. 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지금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게 비트코인 랠리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요런 비트코인 랠리들. 아, 진짜 이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짜릿했거든요. 제가 이때 좀 많이 사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도 이 상승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때 상승해서 제가 진짜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최단기간 내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번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때는 수익이 되게 컸었어요. 이런 랠리를 다시 좀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 랠리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일봉상 RSI가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포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공포 구간이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이게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사실 얼마 안 빠졌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빠졌는데 운 좋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면서 공포 구간으로 들어섰단 말이죠. 가격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게 또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진짜 정말 숨가쁘게 올라갔거든요. 뭐 거의 한 3배가 올랐거든요. 한 7개월 동안 3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랠리가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늘 그랬었거든요. 요때쯤에 지난번 사이클 반감기가 있었는데 요때도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 있었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 과매도 구간 이후에 좀 지루함은 있었지만 지루함이 끝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무려 한 14배가 올랐습니다. 14배.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있는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일부 듭니다. 또 찾아볼까요? 네, 이때는 반감기쯤은 아니었는데 이때 엄청난 과매도 구간이 있었죠. 예, 보시면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만약에 뭐 바닥은 우리가 잡기 힘드니까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뭐 꼭지에 팔 수는 없지만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 일봉상으로 과매도 구간이 몇 번 없어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일봉상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지나고 보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6월 말에 과매도 구간이 왔죠. 사실 뭐 딱히 이유도 없는데 뭐 독일 정부가 팔았다느니 채굴자가 팔았다느니 이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빠져가지고 과매도 구간에 왔거든요. 이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연일 갱신을 하는데 비트코인만 빠진 거거든요. 요럴 때에는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이때 샀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뭐 많진 않지만 현금 가진 거를 좀 더 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이 고민을 해서 올랐나? 오르니까 좀 사기가 좀 힘든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좀 계속 그 가격이었으면 사기가 편했을 텐데 꽤 많이 올랐어요. 네, 3일 동안 한 5% 정도 올랐네요. 아, 그래도 사야겠죠. 네. 살려고 7월 되면 살려고 원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고민을 좀 해보고 분할해서 사던가 뭐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좀 저도 추가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운트옥스 덕분에 한 번 더 빠져주지 않을까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되게 어리석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할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하면 되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되게 좋은 가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열심히 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 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 가시면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요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와, 지금 요즘에 엄청 많이 사고 계세요. 비트박스 님도 2개 다 모으셨다고 합니다. 평단 9,400이긴 한데 지금은 뭐 손실 중이니까 되게 비싸게 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네, 이때라도 더 살 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좀 현금이 좀 있으신데 나중에 좀 조정되면 더 살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비트박스님 2개 모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글님 보시면 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돈 생길 때마다 100만원씩 계속해서 매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0만원씩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얼만큼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리신 글이죠. 따끈따끈한 글입니다.
그리고 엘라님도 와 이렇게 1.0000 맞추기 되게 힘든데 정확하게 한 개를 4개월 동안 네,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 한 개 모으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크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얼마에 사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얼만큼 샀냐가 더 중요하니까 요럴 때는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랜드맨님, 제가 이 랜드맨님을 보고서 제가 좀 되게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3.34개,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3개면 뭐 10억 넘지 않나요, 지금? 네.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많이 모으셨죠. 네. 오랜 기간, 꽤 오랜 기간 네, 모으신 것 같아요. 한 2020년부터 투자 시작하셔가지고 물론 수량은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네, 모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블로그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블로그 보기 이렇게 누르면 블로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블로그 보니까 와 여기 막 암호화폐 컨퍼런스도 다녀오시고 코인 투자로 망하는 세 가지 유형. 네, 이거 보고 제가 공감이 되게 많이 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블로그를 켰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크립토 투자는 보통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많이 희석돼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는 100%다 비트코인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90%, 알트코인 10%, 뭐 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또 반반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거의 뭐 얘는 한 5% 되려나? 거의 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알트코인의 한 95%가 다 집중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일단 알트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불장 있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화르르 타고 그냥 다 꺼져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갑자기 막 40%, 50%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지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욕심을 내려놓고 매도를 하고 이 엑시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1번 아주 완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위험한 유형은 첫 번째는 알트 투자였죠.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고배율. 진짜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선물 강의를 하지만 제가 저배로 해라, 뭐 조금만 해라,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들 막 10배, 20배 막 하고, 이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레버리지를 항상 비추하죠, 비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이거 해서 돈 번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컨트롤이 다들 너무 안 되시더라고요. 예, 돈을 벌다 보면은 여기 심취해가지고 여기에 막 너무 많은 돈을 넣고 레버리지 더 높여서 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20배로 해서 돈을 벌잖아요. 막 1000만 원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돌아요. 그래서 뭐 1억 벌고 싶다, 뭐 10억 벌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도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위험하거든요. 20배까지 고배율에 손이 가기 시작한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돈을 손해보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안 하거나 할 거면 진짜 공부 많이 해서 하거나 안 하는 쪽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코인 쪽에 이게 러그풀이 되게 많거든요. 러그풀. 그러니까 튀는 거죠. 예전에 저희 코인 상담소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거지 같은 코인인데 이거를 막 열심히 발전시킬 것처럼 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프리세일이라고 상장되기 전에 돈을 좀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냥 없는 돈으로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미 들어갔다면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끝장난 거예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파이 쪽에 뭐 덱스 거래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덱스 거래소를 함부로 쓰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디파이 쪽 덱스 거래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 멀쩡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시라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급자시더라도 디파이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인으로 돈 번 분들이 막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좀 장기 보유하고 요것만 해도 돈을 많이 벌 텐데 요거를 좀 잘 못 하시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랜드맨 님이 비트코인을 13개나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남겼더니 연락을 주셔서 통화도 해보고 했거든요. 투자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랜드맨님 인터뷰를 7월 중에 제가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께 궁금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맨님은 이미 비트코인도 13개 모으셨고 2020년부터 투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이어 하시고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전업 투자자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좀 선물 투자도 병행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물을 안 하는 게 좋은데 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배울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제가 물어봐서 또 인터뷰에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비트님 이 글 되게 좋거든요. 네,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매수하고 계시고 벌써 3개 넘게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이분 글도 좀 읽어보시면 좀 긴 글이긴 한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계속 추가 매수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딱 1년 후, 앞으로 1년 후에 그러니까 2025년 7월 1일이 됐을 때 이분들이 잘 지켜나가기만 하시면 아주 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은 좀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래동 공부 수업을 신청하시면 저나 옹달님이나 많은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물론 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강의도 당연히 고래동 공부인 만큼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뭐 자기개발 빗소영 대표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이번에는 또 심정석 소장님도 오십니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학군,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자시잖아요. 대한민국 학군지도 뭐 그리고 많은 교육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신 심정석 소장님도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팽도리님이 코인 이야기 해주실 거고 제가 해외 거래소 사용법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앨리스원님은 부동산 이야기 요즘에 되게 핫하시죠. 앨리스원님이 GTX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실 거거든요.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8월 달에는 이호석 대표님이 오셔서 주식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도 전해주실 거고 옹달님도 사업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뭐 이런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들 뼈 때리는 말씀 되게 잘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필님도 비트코인 관련된 본인의 인사이트를 마음껏 나눠주시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남이사님도 부동산 이야기 해주실 거고 부동산, 코인, 뭐 주식, 자기개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함께 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3분기에는 고래동 공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